한다 이제 이 말이죠. 그럼 천장을 방음을 하면 방진, 방음, 차음, 단열 네 가지죠. 방진은 진동을 없애는 거고, 진동이라는 것은 이제 빗물이 떨어진다. 우두두두두 빗물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은 빗물이 떨어지는 게 바로 들리죠. 굵은 빗방울. 그 빗방울 소리가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데 이 철판이 이렇지 않습니까? 우리 이제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집에 있으면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면은 빗방울 소리가 따다다다닥 나죠. 이런 소리가 빗방울이 큽니다. 그러면 더 일이 날 겁니다. 어릴 때 양철 지붕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. 여기에 이제 눈이 올 때 말고 비 올 때 그 빗방울 소리가 결국 날까 아닙니까? 나는데 이쪽에 천정에 그 카바가 있죠. 천정 카바가 있고 천정 카바에 붙어 있는 흡수제, 흡음제들 때문에 그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. 그게 이제 진동에 의한 이제 그 소음이죠. 근데 여기에 매트가 붙어 있다.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그 열 처리하거나 부틸 매트를 붙인다. 그러면 울리지 않죠. 그러면 그 소리가 줄어들겠죠. 거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단열입니다. 단열 여름에 되게 뜨거울 때 아침에 한 10시, 오전 10시쯤에 놓으면 아직 차 안이 뜨겁지가 않죠. 그런데 12시나 오후 1시쯤 되면 안에 찜통이지 않습니까? 찜통. 지하에 되지 않는 이상 찜통이죠. 그 열이 우리가 필름, 유리에 이런 필름만 좋은 거, 이제 비싼 거, 이제 한 비싼 세트가 뭐 한 100, 200, 300 올라갑니다. 필름도. 그런 거는 진짜 단열 잘 됩니다. 열이 차단이 잘 돼가지고 열이 침투가 안 되죠. 그런데 그런 걸 하더라도 결국은 오랫동안 야외에 씌워놓으면 한여름에는 이는 철판이 굉장히 뜨겁죠. 굉장히 뜨거워집니다. 이 뜨거운 열이 실내 그 전장 카바가 있지만은 다 전달되죠. 온돌방처럼. 그럼 이 열이 후끈후끈 데파지는 거죠. 한 몇 시간 정도는 앞유리가 좋은 썬팅, 측면 유리가 좋은 필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을 차단시켜 주는데 장시간, 두세 시간 동안 계속 햇볕을 쬐어버리면 이 안에가 찜통이 결국은 되는 거죠. 잠깐 지하에 있다가 올라와 한두 시간 될 때는 괜찮지만 서너 시간 지나면 찜통이다. 그러면 단열이 안 된다는 거죠. 단열. 매트를 바르면 단열이 됩니다. 단열. 매트에 부티라고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단열이 되죠. 그러면 한여름에 좀 덜 덥겠죠. 단열이라는 것은 차가운 것도 내부 열과 외부 열, 온도가 높든 낮든 그 열을 실내와 차단한다. 그게 단열이라고 하죠. 단열.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뜨거운 열이 나가는 것을 막고 실내 에어컨을 켰을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? 에어컨을 탁 끄는 순간 고마 덥지 않습니까? 계속 풀로 돌려야 한여름에는 시원합니다. 근데 계속 풀을 돌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살짝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실내 전체 더운 공기가 이제는 좀 이제 시원해진 거죠. 근데 빨리 시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? 더운 공기가 빨리 시원해지면 나중에 30분 안에 놔도 저단으로 낮추면 소음, 팬 소음, 바람 소리, 그 소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이 차 안에 그 찹찹해진 공기가 자꾸 밖으로 열에 의해서 식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막 풀로 틀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실내 에어컨 열도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단열이죠. 그러니까 유리의 필름도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. 사방팔방이니까. 그런데 이 천장, 이 보이죠? 천장 아주 단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.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이제 추울 때도 마찬가지죠. 이제 추울 때 히터를 틀었는데 빨리 데파지고 싶은데 빨리 안 데파져. 계속 히터를 틀어야 되죠. 좋지 않지 않습니까? 바람 뭐 눈 건조증도 있고 피부 건조증도 올 수도 있고 공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빨리 데파야 되는데 외부 온도는 영하야. 그러면 계속 찬바람을 이 쇠가 찹찹함을 맞으니까 결국 중간청 카바가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빨리 안 데파지는 거죠. 그것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. 그러면 충격, 진동에 의해서 빗방울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내 차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쪽의 온도를 올릴 수 있고 그 온도가 오랫동안 갈 수 있다.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게 틀어도 되니까 조금은 연비에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.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 풍절음이라든가
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쭉 달리다가 이제 터널에 들어가면 슉 소리 나지 않습니까? 폭포 소리라는 소리. 그 터널의 그 반사음, 내 차 엔진과 타이어의 그 마찰음에 의해서 터널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내 차를 감싸는 거죠. 내 차 소리입니다. 다른 차 소리도 있겠지만은 그 소리가 이런데 타고 들어오는 거죠. 그럼 모든 이는 이거 도어의 철판, 휀다 다 타고 들어오는 거죠. 그 창문을 올려도 유리를 유리를 침투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소리 차음도 한다. 요게 시공하는 재료가. 그럼 그 단열과 진동, 방음, 실내 소리도 밖으로 안 나가고 차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천장 방음을 위해서 천정 커버를 탈거했습니다.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카오디오를 할 때도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때는 천정에 커버를 안 들리는데 한 방에 뭔가 많이 하겠다 중간쯤 업그레이드 하다가 그러면 방음 작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. 이제 출력이 센 차일 경우, 출력이 약한 스타일은 굳이 천장 방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출력이 좀 넉넉하거나 좀 또 차에 소음이 많은 차량, 특히 디젤 차, 또 가솔린 차라도 이제 오래되면 전신의 방음 이게 그 방진 떨림에 의해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. 그리고 또 출고 때의 어떤 재료가 출고 때는 어느 정도 수분, 이게 모든 재료가 수분이 있어야 소음을 차단하고 떨리는 것을 막아주고 자체적으로도 떨리지 않습니다. 재료 자체가 떨리지 않고 떨리더라도 이제 자잘한 잡음을 안 내죠. 근데 세월이 한 10년 일이 좀 지나면 되게 덥고 춥고 이런 이제 환경을 우리나라는 자주 맞이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이유로 이 쇠도 이제 쇠는 크게 문제 없는데 내장재가 카바들이 이제 수분과 기름기가 알게 모르게 살짝 빠집니다. 그러면서 꼭 맞던 것도 허리가 헐렁해진 것 같은 벨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또 이 자잘한 이제 충격에도 흔들리죠. 만약에 그러한 내장 재료들이 수분과 유분기가 없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마찰음, 타이어의 소음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, 또 실내 내부에서 울리는 소리, 이런 소리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내장재가 마르거나 기름기가 빠지면 그 흡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새 차보다는 노이즈 이것들이 많이 난다.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. 엔진 소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소음에는 타이어를 좀 부드러운 저소음 타이어 꼽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외에 디젤 차나 가솔린 차들도 음악을 들을 때는 달릴 때는 어차피 음악이 명확한 청취가 안 되지만은 서서 정차했을 때 조용히 들을 때는 음악이 듣기 좋습니다. 그럴 때 이게 엔진 소음이 중점 이쪽에서 많이 나죠.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도 오디오 시스템이 크지 않더라도 차를 오랫동안 오디오 샵에 입고해서 작업을 할 때는 천장을 드러내서 방음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이제 잘 드러내는 일이 없는 거죠. 귀찮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트하고 다 들려야만이 천장이 나오니까 일이 많죠. 그래서 알바의 SUV 차량은 천장을 뒤로 빼면 되는데 이 승용차는 천장을 D시트로 빼야 되죠. 그러면 앞시트도 없어야 작업이 용이하고 D시트도 없어야 작업이 용이하죠. 그러니까 천장 때문에 일이 많으니까 오디오 작업할 때 한다 이제 이 말이죠. 그럼 천장을 방음을 하면 방진 방음, 차음, 단열 네 가지죠. 방진은 진동을 없애는 거고, 진동이라는 것은 이제 빗물이 떨어진다. 우두두두두 빗물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은 빗물이 떨어지는 게 바로 들리죠. 굵은 빗방울. 그 빗방울 소리가 진동에 의해서 이게 나는데 이 철판이 이렇지 않습니까? 우리 이제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집에 있으면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면은 빗방울 소리가 따다다다 나죠. 이런 소리가 빗방울이 큽니다. 그러면 더 일이 날 겁니다. 어릴 때 양철 지붕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.
여기에 이제 눈이 올 때 말고 비 올 때 그 빗방울 소리가 결국 날까 이깁니까? 나는데 이쪽에 천정에 그 카바가 있죠. 천정 카바가 있고 천정 카바에 붙어 있는 흡수제, 흡음제들 때문에 그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. 그게 이제 진동에 의한 이제 그 소음이죠. 근데 여기에 매트가 붙어 있다.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그 열 처리하거나 부틸 매트를 붙인다. 그러면 울리지 않죠. 그러면 그 소리가 줄어들겠죠. 거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단열입니다. 단열. 여름에 되게 뜨거울 때 아침에 한 10시, 오전 10시쯤에 넣으면 아직 차 안이 뜨겁지가 않죠. 그런데 12시나 오후 1시쯤 되면 안에 찜통이지 않습니까? 찜통. 지하에 되지 않는 이상 찜통이죠. 그 열이 우리가 필름, 유리에 이런 필름만 좋은 거, 이제 비싼 거, 이제 한 비싼 세트가 뭐 한 100, 200, 300 올라갑니다. 필름도. 그런 거는 진짜 단열 잘 됩니다. 열이 차단이 잘 돼가 열이 침투가 안 되죠. 그런데 그런 걸 하더라도 결국은 오랫동안 야외에 씌워놓으면 한여름에는 이는 철판이 굉장히 뜨겁죠. 굉장히 뜨거워집니다. 이 뜨거운 열이 실내 그 전장 카바가 있지만은 다 전달되죠. 온돌방처럼. 그럼 이 열이 후끈후끈 데파지는 거죠. 한 몇 시간 정도는 앞유리가 좋은 썬팅, 측면 유리가 좋은 필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을 차단시켜 주는데 장시간, 두세 시간 동안 계속 햇볕을 쬐어버리면 이 안에가 찜통이 결국은 되는 거죠. 잠깐 지하에 있다가 올라와 한두 시간 될 때는 괜찮지만 서너 시간 지나면 찜통이다. 그러면 단열이 안 된다는 거죠. 단열. 매트를 바르면 단열이 됩니다. 단열. 매트에 부티라고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단열이 되죠. 그러면 한여름에 좀 덜 덥겠죠. 단열이라는 것은 차가운 것도 내부 열과 외부 열, 온도가 높든 낮든 그 열을 실내와 차단한다. 그게 단열이라고 하죠. 단열.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뜨거운 열이 나가는 것을 막고 실내 에어컨을 켰을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? 에어컨을 탁 끄는 순간 고마 덥지 않습니까? 계속 풀로 돌려야 한여름에는 시원합니다. 근데 계속 풀을 돌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살짝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실내 전체 더운 공기가 이제는 좀 이제 시원해진 거죠. 근데 빨리 시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? 더운 공기가 빨리 시원해지면 나중에 30분 안에라도 저단으로 낮추면 소음, 팬 소음, 바람 소리, 그 소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이 차 안에 그 찹찹해진 공기가 자꾸 밖으로 열에 의해서 식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막 풀로 틀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실내 에어컨 열도 밖으로 못 빠지게끔 하는 것이 단열이죠. 그러니까 유리의 필름도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. 사방팔방이니까. 그런데 이 천장, 이 보이죠? 천장 아주 단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.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추울 때도 마찬가지죠. 이제 추울 때 히터를 틀었는데 빨리 데파지고 싶은데 빨리 안 데파져. 계속 히터를 틀어야 되죠. 좋지 않지 않습니까? 바람 뭐 눈 건조증도 있고 피부 건조증도 올 수도 있고 공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빨리 데파야 되는데 외부 온도는 영하야. 그러면 계속 찬바람을 이 쇠가 차방을 맞으니까 결국 중간에 중간층 카바가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빨리 안 데파지는 거죠. 그것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. 그러면 충격, 진동에 의해서 빗방울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내 차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쪽의 온도를 올릴 수 있고 그 온도가 오랫동안 갈 수 있다.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게 틀어도 되니까 조금은 연비에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.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 풍절음이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쭉 달리다가 이제 터널에 들어가면 슉 소리 나지 않습니까? 폭포 소리라는 소리. 그 터널의 그 반사음 내 차 엔진과 타이어의 그 마찰음에 의해서 터널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내 차를 감싸는 거죠. 내 차 소리입니다. 다른 차 소리도 있겠지만은 그 소리가 있는데 타고 들어오는 거죠. 그럼 모든 이는 이거 도어의 철판, 휀다 다 타고 들어오는 거죠. 그 창문을 올려도 유리를 유리를 침투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소리 차음도 한다. 요게 시공하는 재료가. 그럼 그 단열과
진동, 방음, 실내 소리도 밖으로 안 나가고 차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천장에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. 여기 보면 여기 쇠 높이 이 바죠. 이건 두꺼운 쇠잖아요. 얇은 쇠고 두꺼운 쇠와 얇은 쇠 사이에 공간청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가 한 15mm, 12mm 됩니다.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다 넣으면 되겠죠. 다 넣고 그리고 그러면 요 쇠까지만 침투 안 하면 조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.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여기 보면 등이 있는 부분이죠. 이쪽에는 열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앞쪽에는 보면 실내등이 크죠. 실내등을 오랫동안 켜놓을 수도 있는 거죠. 실내등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. 거기에 이제 매트를 바르면 열에 의해서 행여나 매트가 지 기능을 못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 표시한 저쪽 부분에는 열에 아주 강한 매트를 붙일 겁니다. 저 부분은 열에 아주 강한 매트를 붙이고 이제 여기에 흡수제 지금 시공하려고 하는 그 샌드위치 패널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그 매트를 저기는 못 붙이죠. 그런 이제 일반적 열에 강한 매트를 붙여서 이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또 그 마찰 외부에서 앞유리를 비껴서 바람 지나가는 그 소리도 큽니다. 그 전체가 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씩 다 모여가지고 우리 귀에 그 신경 쓰이는 노이즈로 들리지는 겁니다.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막아줘야 나중에 결국은 최소한의 노이즈를 느낄 수 있고 안락한 그 실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안 해도 될 거지만은 이제 이 차는 방음, 반진, 단열, 차음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한 매트를 시간이 걸리지만은 바랍니다. 그리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하는 전용 차량의 방진이라면 이 안쪽, 요 공간 안쪽, 이 공간 안쪽에도 폼을 싸서 넣습니다. 폼을 싸서 넣어서 이 속에 폼이 꽉 찰 수 있도록 이래 할 건데 뭐 이 차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. 오디오 전용의 소리는 이 공간 속에 폼을 넣으면 꽉 차서 폼이 굳으면 이게 우리가 건축 자재 폼도 있고 여러 가지 폼이 있습니다. 좀 조금 비싼 폼을 쓰면 경도가 단단해서 좋습니다. 이게 요게 떨어지는 빗방울은 깡땅하는 소리가 여기보다는 덜하겠죠. 왜? 이 쇠가 있으니까.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간다. 전체적으로 텅 빈 공간에는 충분히 전체적으로 한 85%, 80% 이상 되니까 그 부분만 해도 될 것 같다. 그런 이제 판단이 있어서 고맙고만 하는 겁니다. 실내 룸밀러 자리에는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. 그 열 발생이 겨울에 보면 성에 찼을 때 실내등 룸밀러 켜면 그 차 바깥쪽에서 보면 실내 룸밀러란다. 실내등을 켠 그곳에는 성에가 싹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열이 발생한다.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더 열이 발생하겠죠. 그래서 약간 이제 열에 약한 매트가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큼은 이제 열에 강한 매트를 붙일 겁니다. 요 앞쪽 부분은 이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작업하는 거를 영상에 비추고 싶어도 아마 거기 화면이 좋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앞쪽은 이제 영상을 비추면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열에 강한 매트는 붙일 때 열을 가해서 이제 열을 많이 뜨겁게 가한 다음에 붙여야 잘 붙고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.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잠깐 이제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바깥쪽에서 열을 가해서 일단 열을 가하는 매트 이쪽이 좀 표면이 매끌매끌하고 딱딱합니다. 딱딱하고 이게 웬만한 열에는 이게 행길 변경이 안 됩니다. 그 웬만한 열이라는 것이 뭐 100도 이래도 이 제로의 행질이 변경이 안 된다는 말이죠. 그래서 룸밀러 불이 있고 이래도 뜨거운 여름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일단 여기 접착제가 있는 부분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떼는 게 잘 안 보이네.
장갑을 끼고 해야 된다.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이제 재단을 한 겁니다. 이 크기를 제가 이제 마차가 했으니까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. 이 희건이죠. 이는 뭐 300도, 400도 올라가죠. 이게 굉장히 뜨거운 열인데도 여기 보면 보이죠? 이렇게 뜨거운데도 금방 이렇게 녹지 않지 않고 약간 누글누글할 수준 아닙니까? 열에 그만큼 강한 겁니다. 열에 강한 만큼 또 딱딱합니다. 식으면 딱딱하게 방진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. 방진 역할을. 강한 것도 안 강한 것은 이렇게 약간 녹슬녹슬해지죠. 이건 빳빳한데. 이런 매트는 이제 강력한 그 파워를 발산하는 스피커 주변에 이제 그 도화, 이런 도화 안쪽에 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일이 많습니다. 열을 가해야 되고 손도 뜨겁습니다. 여기 갈 때는.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쪽에만 열을 가해서 붙이지만은 스피커 건접된 부분에 이렇게 시공할 때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몇 겹을 붙이기도 하고 차르처럼 막 열을 엄청 가해서 차르처럼 팽기를 동경시켜서 시공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굳으면 이게 쇠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 아주 딱딱하게 적절한 수분과 적당한 그 텐션의 느낌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변질이 안 되죠, 변질이. 일반 부틸 매트는 한여름에는 한여름의 그 역할과 한겨울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. 일반 부틸 매트는 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. 이 정도 조만한 판인데 이만큼 가했을 때 이제 쭉 이제 붙이게 됩니다. 지금 이 정도의 열을 가지고 지금 저게 현재 지금 천장에 붙이는 수준의 그거는 충분히 이제 됩니다. 이 정도 이제 말끔말끔해지죠. 이제 달라붙습니다. 이제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해보겠습니다. 이 매트 붙일 때는 이제 목장갑이 좀 좋습니다.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시공할 때 편하죠. 그러면 등집이, 담이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속에 그 스펀지가 이제 조립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얇은 매트를 붙여서 조립에는 문제 없고 지금 열 처리를 해서 아직 식기 전이니까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포시행기 있으니까 미리. 잘 붙죠, 이렇게. 요래 한번 쫙 붙습니다. 그러면 다 붙었습니다. 이제 절대 안 떨어집니다. 일반 부틸 매트는 또 떼모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떨어지는 매트도 있고 잘 붙는 매트 붙였다 뗐다 여러 번 해도 되는 게 있고 이제 이 천장에는 이거 부틸 매트를 붙이면 집착력이 안 좋으면 한여름에는 이 떨어집니다. 진짜로 떨어집니다.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죠. 그 행길 변경이 오는 거죠. 그 열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 매트는 뭐 한 300도까지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. 뭐 실험은 안 해봤지만 한 200도 제 생각에 150도까지 까다가 없습니다. 150도까지. 그러면 이쪽에 요거 미리 이제 이게 실내등 집이 있다 했죠. 그 카바에 보면 이렇게 스펀지가 또 담이 있습니다. 이렇게.
그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,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난연 스펀지로 해가지고 그걸 피해서 이제 이걸 이제 해야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재단을 한 겁니다. 이쪽에 이제 붙이면 되겠죠. 붙이면 맞게끔 이제 해놨으니까. 네,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접착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르죠. 여기는 이제 더 붙일 수는 없죠. 요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요리 놓여집니다. 그러니까 요건 어쩔 수 없이 요건 비우고 이제 요쪽 부분을 이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좀 작업 좀 하고 나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